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지금 이 시각 기온이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네,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AWS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측정을 보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6.5도, 논산시 연무읍은 36.2,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은 35.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서울은 37도, 춘천과 대전 36, 대구 35도까지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여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 지역은 보건과 농축산업, 산업 등지 극심한 피해가 우려돼 폭염 영향예보 경고 단계입니다. 이 폭염 영향예보 경고 지역에서는 더위병에 걸리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의 폭염은 밤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열대야로 나타나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오늘 전국의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월요일인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이르겠는데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상당히 더워 보이는데 오늘이 올 들어서 가장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광장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무덥습니다.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피부가 따갑게 느껴질 정도로 볕도 강한데요. 이 때문에 바로 옆 도로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물을 뿌려둔 상태입니다. 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데에 애쓰는 모습들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기상청이 제공하는 더위 체감 지수는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위험이고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때문에 낮 동안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활동을 멈추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해가 진 후에도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머물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밤낮 가리지 않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몸에 열이 쌓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기문 기자가 온열 질환 대처법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계속 부채질을 해도 뜨거운 열기를 견디기는 힘듭니다. 우리 몸은 35.9도에서 37.4도 사이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어서면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거나 땀을 흘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폭염에 계속 노출되면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몸에 열이 쌓입니다. 당장은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아 괜찮더라도 지속적으로 체온이 올라가 2, 3일 뒤엔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불볕더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밖에 나갈 땐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토시 같은 걸 쓴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수건 같은 걸 두르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더우니까 벗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사열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땀 분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샤워를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찬물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기문입니다.
폭염이 예보되면 노약자는 한낮에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또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요. 폭염시 대처 요령 최성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잔뜩 달아오른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열기를 뿜어냅니다. 노약자는 한낮 외출을 삼가고 건강한 사람도 외출할 때 모자와 양산, 물병을 휴대하는 게 좋습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절대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신체 허약자, 환자가 있으면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 휴식을 취하도록 권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안전 디딤돌 앱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건설 현장 등 시료 작업장에서는 물과 그늘, 휴식 등 3대 폭염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축사나 양식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하면서 물을 뿌리거나 얼음을 이용해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성시입니다. 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쉴 틈 없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26.6도로 밤새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7도로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겠고 춘천과 대전은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풍에 의한 팬 현상 때문에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더 덥겠지만 동해가 29도 등 동해안 지방은 30도 선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9호 태풍 렛기만은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의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은 제주도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월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월요일인 모레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여기에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37도, 청주와 대전 36도, 서쪽 지역은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은 대부분 3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태풍 렛기만은 중국에 상륙했지만 그 강풍 반격이 워낙 넓어서 오늘 제주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서해 남부 먼바다까지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물결이 넘는 곳이 있어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